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2월 6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 다들 축구 보셨죠? 결과가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위협적인 장면들이 꽤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번에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어제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고 어제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코스피가 1% 급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무려 1.9%,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어제 한 차례 반등이 나왔던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하고 카카오 그룹주, 오늘은 다시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고 또 삼성전자도 흐름이 좋지 못했었네요. 그리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삼성 SDI는 반대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전 종목이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만큼 오늘은 시장이 좋지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 동반 순매도가 나왔어요. 과거에는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던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수급이 다시 나빠지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도 오늘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전 한 달 동안 보더라도 3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왔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모처럼 다시 6만원을 이탈하고 말았죠. 반대로 삼성 SDI는 다시 70만원을 복구했고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차례 꽤나 큰 상승이 나왔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었던 네이버, 오늘은 다시 한번 거의 들어왔던 물량 그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외국인의 순매도 강도가 조금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많은 순매도가 있었네요.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이렇게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LG전자, 이마트,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이런 순서로 매수를 했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는 축구 볼 생각에 정신이 없어서 제가 밤에 미국 증시를 체크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보시면 나스닥이 1.9% 급락이 나왔고 S&P 500도 1.8%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1.4%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회복하는 것과 달리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볼게요. 일본 니케이는 그래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반대로 대만은 마이너스 0.8%, 그리고 상위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증시는 어제도 하락이 나왔었고 오늘도 꽤나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틀 전에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직전에 굉장히 긍정적인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긴축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고 보다 오랜 기간 동안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개파락으로 출발하게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기조가 바뀔 수가 있고 실제로 그게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반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반대의 움직임이 나왔었죠. 우선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조금 전 말씀드린 고용지표 있었죠. 그게 이번 달에 전망치의 30%를 상회했었고 또 평균 임금의 전망치도 전월 대비 2배나 급등을 했다는 추가적인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에 금리 인상이 0.5%가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 2차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2월 달에 0.25%, 또 그 다음 달에도 0.25%, 이렇게 3차례 전체 1% 상승을 계획을 했었는데 노동시장의 과열로 인해서 다음 주에는 0.5%를 계획대로 진행하겠지만 내년 2월에는 0.5%를 한 번 더 진행할 것이고
그 뒤에는 그대로 0.25%. 이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추구하는 금리 인상의 최대치, 그게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하고 오늘 국내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망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준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단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노동시장이 과열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를 통해서 물가가 확연하게 잡히는 것이 보인다면 연준도 고강도 긴축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조금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런 이슈 때문에 시장이 한 차례 눌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말 예상대로 이렇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정을 다시 한번 보면 이번 주 말일쯤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또 정기국회 종료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대망의 11월 CPI 발표가 있고 또 바로 그 직후부터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 초기까지 시장이 어떤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다음 주 FOMC까지는 내가 섣불리 예측하고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 이게 어떤 결과로 작용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가 굳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크게 구애를 받고 싶지가 않다,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중국발 위드 코로나 관련주 있죠. 그쪽 업종들을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많은 테마 업종들이 있잖아요. 올 한 해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올 초에는 전쟁이 터지면서 사료 곡물주들, 식량과 관련된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2분기 말쯤에는 태조 이방원, 그 중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또 방산 관련주들, 이쪽 업종들이 한 차례 테마가 쏠렸었거든요. 그리고 10월쯤에는 반도체와 2차원지 쪽으로 다시 한번 테마가 옮겨왔었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중국발 위드 코로나 관련주, 즉 중국 소비 관련주가 연말에 조금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업종을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바로 화장품, 두 번째는 카지노, 세 번째는 여행, 네 번째는 면세점. 이쪽 업종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조금은 상승이 나온 종목이 있는 만큼 한 차례 눌림목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진입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괜찮은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뿐만 아니라 내년 초까지도 계속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 드디어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11월 중순 이후부터 주가 흐름을 보면 한 차례 쌍봉을 형성을 했고 지금은 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더라고요. 한때 79,8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두 개의 종목을 조금만 비교해서 보면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더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이닉스는 신저가를 경신했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직전 저점을 이탈하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60일선과 12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라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큰 추세에서 비슷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독 11월 달에는 조금은 상반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오히려 삼성전자라면 지금을 걱정할 수 있는 구간보다는 기회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D램 반도체 기업 중에 3개의 기업이 있죠. 첫 번째가 삼성전자, 두 번째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가 침체기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감산보다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현금 자산이 많다는 거죠. 자, 현재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 상품까지 더하게 된다면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발표된 것이 약 120조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5조 원이 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금성 자산만 보더라도 지금처럼 불황기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의 불황기가 끝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의 점유율보다 더 큰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시로 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지난 2008년 초, 2007년쯤이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D램 반도체 기업이 크게 3개의 기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점유율이 10% 이상 차지했던 기업이 무려 5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독일하고 일본 기업이 이 당시에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치킨 게임에서 삼성전자만 흑자를 내면서 점유율을 더 크게 가져갔었고, 물론 하이닉스도 적자를 봤었죠. 그렇지만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하이닉스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이 한 20%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40%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량한 기업이라면 지금처럼 침체기를 통해서 더 큰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비단 반도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산업들의 이 틀 안에서 움직이고 조성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침체기지만 지금의 침체기가 끝나게 되면 더 큰 점유율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건 추후에 분명히 실적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불황기를 통해서 초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잘하면 적자를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보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다소 상반되는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어찌 됐던 간에 국내 시장의 대표 우량주인 만큼 머지않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또 오늘로써 이제 우리나라의 월드컵 경기가 종료가 되었잖아요.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연말인 만큼 즐거운 시간 많이 가져보시고요. 언제나 성공 투자할 수 있기를 제가 기원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